자, 이제 리클트 케이크 이제 구워져서 나왔고요. 자, 생긴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파운드 케이크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해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가볍다는 것, 이제 무게를 들었을 때, 그리고 잘랐을 때 안에 있는 이제 내상이 파운드와 제너하지 한 중간 정도라는 것. 자,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 상태 그대로 보통 코팅을 하고 먹기도 해요. 근데 얘는 물론 위에 이제 해도 되지만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뒤집어서 사용할 거예요. 뒤집어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윗부분을 커팅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피스타치오를 먼저 다질 텐데, 이 피스타치오는 뭐 레몬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약간 색감적으로 데코레이션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해서 이 피스타치오를 좀 다질 거예요. 다져서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약간 크게 다질 거예요. 크게 다질 거고, 피스타치오 이제 색깔이 뭐 소위 저희가 아는 색깔이에요. 아는 색깔이고, 근데 이제 좀 더 나는 진한 색의 피스타치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피스타치오 커넬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피스타치오 커넬 같은 재료는 완전히 녹색이에요. 피스타치오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연한 녹색을 띠고는 있지만, 이제 피스타치오 커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한 형태의 완전 녹색이에요. 녹색 형태의 어떤 색깔을 띠고 있어서, 이제 피스타치오 커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케이크나 이런데 뭐 토핑으로 넣기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데코레이션적인 용도로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도 이제 좀 많이 고가인 편이고요. 그래서 피스타치오를 먼저 다져 놓고, 이제 위에 토핑할 아이싱을 만들 거예요. 아이싱은 뭐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몬즙, 그리고 슈가 파우더를 섞어서 약간 글레이즈 형태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10개 씌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지고 있는 이 피스타치오를 위에다가 살짝 가볍게 뿌려줄 거예요. 약간 굵은 형태로 좀만 더 다져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다져서 준비를 해 놓고요.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를 잘라서 뒤집어서 사용할 거예요. 뒤집어서 사용할 거고요. 케이크 자를 때는 옆면 단면을 과감하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편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잘라진 단면을 잠깐 보면은 그냥 먹어봤을 때도 파운드 느낌은 아니에요. 파운드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노아즈의 그 소프트한 느낌도 아니고요. 그 한 중간,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위크엔드 케이크를 저희가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제품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크엔드 케이크라고 하면 레몬 글레이즈를 위에 덮어서 먹는 어떤 일반적인 파운드 같이 생긴 케이크들을 그냥 저희가 위크엔드 케이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위크엔드 케이크라고 하면 뭐 대부분 이것 위에 씌우든 뒤집어서 씌우든 레몬 글레이징을 가볍게 해줘서 먹는 케이크들을 일반적으로 저희는 위크엔드 케이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 2개 정도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2개 정도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된 케이크 준비됐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싱 슈가 아이싱을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초반에 저희가 이제 레몬즙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2가지만 섞으시면 돼요. 굉장히 보시기에는 레몬즙이 소량처럼 보이실 거예요. 소량처럼 보이시지만 뭐 그람수도 되게 소량이에요. 지금 현재 레몬즙이 한 30g 정도면 슈가 파우더가 160g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가 파우더는 가루 설탕이에요. 가루 설탕이기 때문에 소량의 액체에도 충분히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레몬즙에도 이 많은 양의 가루 설탕이 섞인다는 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뭐 글레이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레몬즙을 더 늘리셔도 되고 뭐 더 줄이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줄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슈가 파우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위에 도포되는 글레이즈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달겠죠. 일단은 너무 달게 되면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케이크의 맛이 다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 당도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개인의 차이긴 하지만 너무 두껍게 글레이징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제품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글레이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농도를 좀 맞추기가 좀 애매하다 라고 했을 때 슈가 파우더 양을 뭐 지금 현재 레시피가 30에 160이라고 한다면 슈가 파우더를 한 2-30g 좀 더 적게 넣으세요. 처음에 적게 넣고 나서 나머지 이 슈가 파우더를 가지고 뭐 농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같은 레시피로 매번 하다 보면 물론 뭐 맞겠지만 정말 소량의 레시피 차이에도 글레이즈가 묽거나 되직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 레시피가 있지만 처음에 슈가 파우더를 20에서 30g 정도, 뭐 한 10% 정도 빼고
섞으신 다음에 나머지 그 10%의 슈가 파우더를 가지고 농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몬즙으로 조절해 주시는 것은 무리하게 양만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 슈가 파우더를 가지고 이 농도의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이제 레몬즙이 충분히 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된 슈가 파우더를 다 넣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슈가 파우더는 슈가 파우더도 설탕이다 보니 가루다 보니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거를 뭐 채를 쳐야 되지 않나요? 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휘블 하는 과정에서 이 액체에 이 슈가 파우더 덩어리가 충분히 다 녹기 때문에 굳이 채를 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한 가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코코아 파우더 같은 경우, 그리고 녹차 파우더 같은 경우는 슈가 파우더하고는 달라서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채를 쳐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채를 치지 않으면 그 입자가 섞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슈가 파우더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슈가 파우더는 굳이 채를 안 쳐도 상관은 없지만 코코아나 녹차 파우더 같은 경우는 채를 반드시 쳐야 한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떨어지는 정도죠. 그렇게 묽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정도의 농도를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케이크 차가운 케이크보다는 약간 실온에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윗면이 편편해요. 편편하기 때문에 글레이즈를 입혔을 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두께가 형성이 되려면 약간 온기가 있는 게 좋아요. 해서 글레이즈를 입히기 전에 약간 오븐에서 따뜻한 상태로 만든 다음 이 정도 농도의 글레이징을 입히게 되면 열기 때문에 좀 흘러내려서 자연스러운 글레이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의 글레이징 농도를 이미 식어 있는 이 케이크 위에 그냥 얹게 되면 막 이게 되게 두꺼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에서 약간 따뜻한 위크엔드 케이크를 준비를 해 놓고 글레이징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의 케이크가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묽은 상태의 글레이징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리죠.
농도가 묽은 상태의 케이크들은 그냥 부어 주셔도 돼요. 부어 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두께 조절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위에다가 글레이징을 좀 넣어 주시는 게 좀 더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짤주머니 안에 글레이즈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해주시고 이제 위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글레이즈를 해주시고 케이크를 플레이트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피스타치오를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케이크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위크엔드 케이크는 이제 레몬즙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레몬 글레이즈가 씌워져 있고 식감은 뭐 파운드 케이크처럼 묵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노아즈처럼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해서 아마 가볍게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차와 함께 커피와 함께 드시면 어떤 케이크보다도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잘 어울리는 케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켄드 케이크 마무리 할게요.